KNN 뉴스에 시작합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대우조선 새 주인 찾기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동종업계가 아닌 하나그룹의 매각이 결정되면서 지역은 조심스럽게 환영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매각 발표에 대한 지역 각계 분위기 황보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우조선 새 주인 찾기가 22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5차례 매각 실패라는 진통 끝에 지난 2008년에도 인수를 추진했던 하나그룹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조 원 규모의 통매각 방식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민간 주인 찾기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나그룹이 대우조선의 새 주인으로 낙점되면서 거제 지역에서는 비교적 환영의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계는 분리 매각이 아닌 통째 매각으로 결정된 것이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계속 시민의 혈세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주인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제시는 매각을 환영하면서 하나그룹이 대우조선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주인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 내부에서도 안도와 환영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현대중공업의 매각이 추진될 때 같은 사업 분야로 인한 구조조정 걱정이 컸던 만큼 인수 대상자가 동종업계가 아닌 점은 긍정적이란 겁니다. 하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등이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노조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이 일방적인 매각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다시 이번 매각도 마찬가지로 인수영자를 정해놓고 하는 매각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전체 구성원 고용 승계와 회사와 지역 발전 노력 등 노조 요구안을 인수 대상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부산 경남 곳곳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주로 20, 30대 청년들인 베트남인들은 마약 파티를 거의 매주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숨어있던 외국인들이 보입니다. 모두 베트남 출신인 이들은 불법 마약 파티를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현시간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가방 속 담배 가방에서는 마약인 엑스터시가 발견됐습니다. 불법 마약 파티를 벌이다 지난 7월부터 부산경찰청에 적발된 베트남인은 모두 72명, 대부분 20, 30대입니다. 이들은 페이스북 같은 SNS로 개인별 참가자를 모집해 매주 불법 마약 파티를 벌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베트남인들의 마약 파티는 주로 부산 경남의 대표 번화가에서 열렸습니다. 파티 장소는 당일 저녁에야 알리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전용 클럽에서 만나 마약 투약 여부를 결정한 뒤 투약은 노래방에서 집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엑스터시는 하나씩 주지만 케타민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또 흡입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제공되는 그래서 16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로 받았습니다. 적발된 외국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유학이나 근로를 위해 입국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 지역에 또 관련 업체들이 많고 이제 체류하는 중에 이제 일도 힘들고 마약 이런 적발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판매책 5명을 구속하는 한편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밀수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불법 체류 베트남인 61명을 강제 출국시키고 나머지 1명에게는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네, 얼마 전 경찰의 경고에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을 두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스토킹 가해자의 단 4%만 구속이 됐는데 안일한 대처와 미약한 처벌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집에 배관을 타고 들어가 폭행한 24살 A씨입니다. 1시간 전에 경찰 경고로 귀가했다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이 지난 22일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기각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법원의 판단을 두고 비난과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남 여성연대와 진보당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철저한 격리와 차단을 촉구했습니다. 경남은 지난해 10월부터 1,300여 건의 스토킹 범죄가 신고됐지만 구속자는 단 4%인 22명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가해자가 얼마나 끔찍한 시한폭탄일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확인하지 않았는가. 근본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복 우려를 구속 사유에 포함할 것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도 촉구했습니다. 오히려 성폭력 범죄보다 더 재범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에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위협하고 살인에까지 이르게 한 것에 방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진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위드 코로나는 한층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A군은 갑자기 악성 림프종 암 질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3개월 만이었습니다. A군이 중증 진단을 받은 뒤 가족들의 시간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수능 시험도 치르지 못한 A군은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부모님들은 당사자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활발한 애가 밥 먹을 때 말고는 밖을 안 나오려고 하고 늘 침대에 붙어 누워있고 기운이 없으니까 2주에 한 번씩 항암을 하러 올라가니 무슨 기운이 있겠습니까? 창원의 고3 학생 B군도 지난해 백신 접종 이후 역시 악성 림프종 중증 질환을 판정받았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증세가 심각해진 뒤 고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료가 아니고 일단은 재발률을 낮춘다는 거거든요. 젊은 시기랑 또 다른 암이 또 재발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 같은 경우는 항상 재발 안 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들처럼 백신 접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은 시민단체와 연대해 교육당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작용을 주장하는 원고 측 학생은 모두 6명입니다. 부작용 보지 않았을 뿐더러 강제성이 굉장히 다분했죠. 고3들은 뭐 수능 못 본다면서 철저하게 그 수능 그 일정에 따라서 접종을 해야 된다고 했었고. 최근 백신 접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비슷한 소송은 잇따를 전망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부산시가 금융도시 부산의 상징인 BIFC에 외국계 금융기업들이 유치했다고 했지만 한국 법인을 외국 기업처럼 거짓 홍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국 기업 유치 실적에 목을 매다 무리한 홍보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시의회가 부산시 핵심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의 최고층에 요즈마그룹 코리아 등 3개사가 입주했습니다. 요즈마그룹은 이스라엘 굴지 벤처캐피탈 업체지만 요즈마그룹 코리아는 그룹 지사가 아닌 한국 법인으로 별도 회사입니다. 아직 이렇다 할 실적 없는 한국 법인이 요즈마그룹의 이름을 내걸었다 해서 입주할 수 있는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의 랜드마크 BIFC, 그 가운데서도 최고층을 무상 임대받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영감이나 자문을 얻었다라고 해서 한국 기업을 이스라엘 기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외국 기업이 아닌 점은 인정하지만 입주 조건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그때 마련된 기준 속에는 금융기관이 아니고 혹은 또 국내 기업이라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고, 그러나 이는 애당초 부산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계 금융기관이 입주했다고 밝힌 것과는 어긋납니다. 요즈마그룹 코리아의 국적이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 유치 실적에 급급해 국정마저 바꿨다는 비난을 자초한 셈입니다. 부산시 의회는 부산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검증에 칼을 댑니다. 부산형 일자리 사업 홍보 당시 400만 대에 이를 거라던 BMW와의 글로벌 전기차 부품 공급 계약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부산시가 쉬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업 대상 기업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모기업의 정부 출연금 유용, 그리고 불투명한 선정 과정, 사업 과정에서의 수주계약 파기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현재 부산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핵심 사업들이 잇따라 시의회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네, 중동부 경남 도민들과 부산 시민들의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세웠지만 취수 예정 지역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해당 지역 지방 의원들이 장시간 토론회를 가졌는데 역시나 여러 사안에서 큰 인식차를 드러냈습니다. 김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경남 합천 황강 하류 일대는 예상치 못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집중호우 탓도 있었지만 합천댐에서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면서 생긴 피해가 더 컸습니다. 합천댐 수위 조절 실패가 인정되면서 주민 560여 명이 109억 원의 국가배상을 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중동부 경남과 부산에 대한 새 취수원 예정지 가운데 한 곳이 바로 황강입니다. 수해 트라우마가 있는 합천 군민들이 반발하는 큰 이유입니다. 만수위 90% 이상 담수를 한 상태에서 용역한 결과라고 저희들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환경부는 합천댐 수위 상승은 전혀 계획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위를 올려야 계획 치수량 확보가 가능할 거라는 합천군 자체 용역은 오류가 확인됐다며 취수 위치의 변화일 뿐 취수량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는 더 흘려 보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양만 보내주면 됩니다. 다만 취수 위치가 여기서 빼가던 거를 여기서 빼가는 것뿐입니다. 기존 합천 창녕 이외 합천댐 유역 면적의 86%를 차지하는 거창군 반발도 큽니다. 직접적인 영향 지역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상류 지역에 대한 규제가 저희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댐 운영 방식 변화로 상류 지역의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이러면 확실히 규제가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취수원 상류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가 없도록 법령 정비까지 마쳤다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첫째는 절대 새로운 규제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만을 위한 시행령까지 다 개정을 했습니다. 이 밖에 농업용수 취수장애 우려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가장 큰 공통 문제는 환경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입니다. 환경부와 경남도는 취수 피해 예정지역 주민들과 논의를 하게 될 민간협의체를 이르면 다음 달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 영향에 따른 기초적인 피해 예측치조차도 인식차가 큰 상황이라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창원 감개복지센터 수영장 유충 발생과 관련해 창원시 조사위원회는 대산 정수장 생산 과정과 배수지 등에서 유입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창원시는 또 상수도 긴급상황 문자 알림 서비스 대상 항목에 유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유충 발견 이틀 동안 수영장을 가동한 안일함과 함께 유충 발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이 형식 갖추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주시가 경남도의 불경 행정통합 제안을 환영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불경특별연합은 옥상옥 행정기관을 만드는 것일 뿐 서부 경남 소외 가능성이 크다며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와 의령군도 입장문을 내고 특별연합이 아닌 행정통합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박완수 도지사의 불경특별연합 탈퇴와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연합 없는 통합은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집 짓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옥중 서신을 통해 불경 메가시티는 행정 통합을 최종 목표로 하지만 특별연합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KNN과의 인터뷰에서 김경수 전 도지사도 최종 목표는 행정 통합이라며 자신은 그 목표를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부산에서 10대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라이베리아 현지 언론이 이들 공무원들의 얼굴과 이름, 직업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현지 언론 라이베리안 옵서버는 지난 23일 이 사건이 한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들 공무원들이 한국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리고 이름과 직책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라이베리아 해양청은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입장이며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등굣길에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이 하루 전에는 여중생을 성추행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60대 A씨는 지난 20일 부산 동래구의 한 골목길에서 여중생을 강제 추행하고 다음 날인 21일에도 인근 골목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내내 흐리다가 부산과 경남 곳곳에는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흩날리고 있는 빗방울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경남 남해안은 내일 새벽 한때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하늘빛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부산이 26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남 내륙 지역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한때 비가 살짝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 26도, 거제 25도, 밀양과 창녕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도 낮 최고 26도, 김해와 양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기온도 반짝 오를 전망입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